가진통은 말 그대로 가짜 진통이죠. 가짜 진통. 그래서 진통 시간 간격도 들쑥날쑥하고 강도도 들쑥날쑥하고 그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진짜 진통은 한 번 진통이 오면 출산 때까지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 가진통에서 진짜 진통으로 넘어갈 때 이제 간격이 좀 일정해지고 세기도 일정해지고 간격도 점점 세지고 이 시간 간격도 점점 짧아져서 보통 한 7, 8분, 5분 이렇게 되다가 한 3, 4분, 3분, 2분 이런 식으로 대개 한 2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제대로 진통이 왔었을 때는 수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초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5분에 한 번씩, 경산모들은 10분 안쪽 한 7, 8분에 한 번씩 뭉치면 일단 나와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꼭 그때 무조건 진통이 온다 이건 아니고 그 시점쯤이 이제 진통이 올랑말랑한 시점쯤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진통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입원을 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수가 터진 것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확 터지면 알기가 쉬운데 조금씩 새거나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속옷이나 패드가 자꾸 젖어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나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이 정상적으로도 막달에 수산모들 같은 경우에도 요실금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큰 자궁이 골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광을 계속 누르고 골반적 근육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변이 새는 걸 수도 있고 양수가 새는 걸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조금 빨리 이제 진행을 했는데 출산을 할 때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출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산모하고 아기가 잘 낳고 건강하게 병원을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수술이 필요한데도 산모분이 고집스럽게 꼭 자연분만 하겠다. 그러면 의료진으로서도 솔직히 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의료진으로서는 어떻게 낳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산모가 건강하게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가는 것을 일단 제일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담당 주치의하고 잘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오늘 참석하신 사모님들이 이제 사전에 입장하시면서 추가로 내가 궁금하다 해가지고 메모지를 남겨주신 거 여기 몇 개를 뽑아서 추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상관은 없는데 치약 X 증후군 검사 여기 써 있길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제 출산했었을 때 이제 태아의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제일 흔한 원인이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치약 X 증후군 요 두 개거든요. 근데 이제 요 엄마 피 검사를 해보면 이게 위험도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어서 검사를 하는데 이 아직까지 교과서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산모분들한테 권장하진 않지만 검사를 뭐 보통은 이제 2차 경화 검사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1차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거 문제는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염이 있는 경우 태아에 미치는 영향 나왔는데 염증 자체가 태아한테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염증이 심하게 되면 그 바로 자궁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양막이나 이런 데까지 염증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조기 진통도 유발할 수 있지만 염증이 조절이 안 되면 출산을 해서 밖에서 이제 아기를 봐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다 싶으면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령 산모인데 자연분만을 매우 원하고 있습니다. 분만에 좋은 호흡법이나 자세를 알려주세요. 이 자연분만을 원하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해보는 겁니다. 내가 노산이라 제왕절개 위험이 높다 미리 단정짓지 말고 일단 해보시면 되고 이 호흡법이나 자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교과서에서 이러한 호흡법이 좋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지만 뭐 라마즈 호흡법이나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진통을 할 때 이 사람들마다 통증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틀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수축이 와도 많이 아파하는 산모들도 있고 수축이 많아도 별로 못 느끼는 산모들도 있고 이런 개개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닥쳤을 때 이 주위에 이제 간호사 의사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잘 알려달라 하면 병원에서들 다들 이제 다 자연분만 원하는 산모들 잘 날 수 있게 도움을 주니까 잘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주를 채우지 않고 37주, 39주 사이에 제왕으로 수술했을 시 아이가 다 성숙해 있지 않아서 심장이나 그런 곳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37주 하루부터는 다 만삭입니다. 만삭.
다 똑같이 취급을 하고 보통 이제 한 35주 후반 36주 넘어가면 만삭과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데 다만 이제 아기가 태어났었을 때 이제 병에 걸리거나 위험한 그런 확률은 39주를 기점으로 39주까지 제일 낮다가 다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예정일 근처쯤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는 않고 41주 넘어가면서부터도 급격히 올라가고 조산 때도 급격히 높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왕절개를 할 때 38주에서 9주 사이쯤에 왜냐하면 진통이 오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서둘러서 해야 되고 보면 출혈도 많이 생기고 감염 위험도 높고 아기도 많이 다치고 할 위험이 있어서 그때를 잡는 거고 이 교과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 수술을 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산을 해라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37주, 37주 하루 이틀 요거보다는 38주가 아기한테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다만 너무 또 뒤에 잡으면 응급으로 수술할 위험성이 높으니까 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보통 38주에서 9주 사이에 잡고 아기 뭐 심장, 폐 이런 것들은 만삭되면 다 성숙이 돼 있습니다. 물론 아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 아기들 빼놓고는 정상적인 케이스에서는 다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 참 바자이널 샤워 들어보셨나요? 아기가 이제 산도를 통과해 나올 때 스트레스를 받고 그 질에 노출이 되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뭐 수술을 할 때도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산모들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뭐 그런 근거는 없고 그런 거는 이제 다 이렇게 논문에서 뭐 그런 게 좋다더라, 뭐 아니다더라 현재 이렇게 갈리는 결론은 안 났기 때문에 그 애기한테 꼭 도움이 될지는 나중에 이제 뭐 결론이 나면 이제 뭐 우리 교과서에서도 실리고 다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노산 질문이 올라왔는데 40대 초반 노산 초산 제왕절개가 좋을까요? 노산은 자연분만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너무 이제 나이나 그런 거에 미리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저는 나중에 진통하거나 할 때 수술적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단 시도를 해봐야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왕절개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통계적으로도. 그다음에 출산 후에 뭐 출혈이 많이 날 가능성도 좀 높고 그래도 그걸 걱정해서 미리 뭐 자연분만보다 수술 결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상황 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충치나 질염으로 인한 유산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건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질염이 아까 말했듯이 심하면 자궁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충치 이거는 저희가 치과가 아니니까 뭐 치료를 해라 말라 하긴 어렵지만 치과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보고 지금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출산 후까지 미뤄도 되는 건지 그런 걸 받으시고 치료가 필요하면 충치 치료 같은 거 다 받으셔도 됩니다. 국소 마취하고 치료하고 기본적인 항생제 같은 거 다 쓸 수 있으니까 너무 뭐 그런 거 걱정해서 미리 진료도 안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는 다 보시고 치료가 필요하면 다시 산부인과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 한다 받아도 되겠느냐 한번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어떻게 질문 있으실까요? 예. 수영이나 바닷물은 몇 주까지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수영은 하시던 산모들은 임신 전에도 하셔도 되고 바닷물은 무릎 정도까지만 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물이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참 아까 빼먹었는데 아까 운동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임신 중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거는 권장이 되질 않아요. 그다음에 강도를 높이는 것도 권장이 되질 않고 그래서 임신 전에 했었던 운동은 계속 하셔도 되지만 강도는 이제 본인 몸에 맞게 조절해서 그다음에 너무 격렬하거나 이런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순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셨어요.